자네 이제 그만 나와도 되네? 그동안 고생했네. 청소부 일을 하던 저는 이번에도 권고사직 선고를 받았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했던 것 같은데 뭐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또 잘렸네요. 저는 제가 인종차별을 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취직하는 곳마다 6개월을 못 버티고 잘릴 턱이 없죠. 저는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조니킴, 한국 이름은 김민준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미국으로 입양되어 온 한국인인데요. 저를 입양해주신 미국의 부모님은 두 분 다 질병으로 일찍 돌아가시고 지금은 저 혼자 근근히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생활하는 처지인지라 모아둔 돈도 없는 상태인데 이번에는 생각보다 일찍 잘려서 하루라도 빨리 일자리를 알아봐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일주일 안에는 취직을 해야 다음 급여날까지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인 중인 곳들을 둘러보는데 연락을 하는 곳마다 이미 사람을 구했다고 하니 점점 다급한 마음이 들었죠. 그런데 이게 웬일인지 나름대로 급여도 좋고 일도 힘들지 않은 직종에서 구인 중인 걸 확인했습니다. 바로 호텔이었죠. 미국에서 호텔리어는 사회적으로도 인정을 받는 좋은 직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취직만 되면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한 직업이었죠. 저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호텔 측에 연락을 취했고 면접을 보기로 했습니다. 면접은 총 지배인, 매니저 세 분이서 여러 질문을 하셨고 저는 질문에 대답하는 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걱정했던 바와는 달리 의외로 별 문제 없이 취직이 되었습니다. 다만 인턴 생활을 해야 하는 점이 조금 걸렸죠. 인턴 생활 중에는 급여가 아주 야박했거든요. 하지만 호텔 입구에 들어서면서부터 저는 이 호텔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싶은 욕망이 생겼습니다. 그동안 하루살이처럼 이 일 저 일 허드렛 일만 하다 보니 힘들기도 했고 모처럼 흔하지 않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미국에서 저를 입양해주신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고 부모님의 친척들이 모든 재산을 압류하고 저는 사회로 내쳐졌을 때부터 만사가 싫고 의욕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한 군데 정착하지 않고 하루하루 잡일만 하며 지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던 와중에 거의 처음으로 직업과 일에 대한 의욕이 생겼고 사회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왔던 것이죠. 하지만 일을 시작한 지 첫 달 급여를 보고 모든 의욕이 사라졌습니다. 청소부로 일을 할 때보다 급여가 더 적었거든요.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수준보다 현저히 낮아서 이 돈으로 과연 생활이 가능할까 하는 걱정까지 들었습니다. 이곳에서 인턴 생활을 무사히 마치고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었습니다. 저의 열정은 금세 식어버렸고 급여를 받는 만큼만 일을 하자는 식으로 마음을 먹었죠. 그러면서 저는 조금이라도 더 쉽고 빠르게 성공을 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일단 호텔의 윗사람들에게 잘 보여서 빠른 승진의 발판으로 삼으려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일용직을 전전하며 빈곤하게 살기는 싫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이 호텔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호텔에는 여러 분야와 직책이 있었는데요. 부서는 대표적으로 사무부서와 객실부서, 식음료부서가 있습니다. 제가 현재 인턴으로 근무하는 부서는 객실 쪽이었습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경력을 쌓고 인정만 받으면 언제든지 부서 이동이 가능했기 때문에 의욕이 충만했습니다. 그 흑인 지배인의 실체를 알기 전까지는 말이죠. 미래의 정직원을 꿈꾸며 열심히 의욕을 충전하던 저는 제가 일하면서 겪은 직장 선임 중에서 최악이라고 할 만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흑인이었고 나이는 40대 후반에 꼬장꼬장한 표정을 지으며 사원들의 업무를 참견하길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단순히 참견만 하는 게 아니라 그는 아무렇지 않게 사람을 싫어하는 티를 내곤 했죠. 특히 상대가 동양인이라면 그 정도가 심했습니다. 과거에 동양인이 자신의 부모님을 죽인 원수라도 되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이 동양인을 차별한다고 확신을 했습니다. 물론 저 또한 그에게서 피해갈 수 없는 피해자였습니다. 사사건건 시비를 걸었고 모욕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았죠. 헤이 조니, 눈 좀 크게 뜨고 일을 하란 말이야. 그러니까 항상 자네가 하는 일이 이 모양 이 꼴 아닌가. 이 정도 차별과 모욕은 일상이었습니다. 하루 이틀 정도는 참는다 해도 저 사람을 매일같이 보고 이런 차별과 모욕을 매일같이 당하다 보니 인내심의 한계가 느껴졌습니다. 그 지배인은 제가 아무리 일을 잘하더라도 불만이 있을 것이며 저를 괴롭힐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는 동양인 그 자체를 몹시 싫어했으니까요. 저는 이제야 이 호텔에서 직원이 자주 바뀌는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 지배인의 괴롭힘에 견디다 못한 직원들이 도망가다시피 사퇴를 하고 나갔던 것입니다. 하루는 저도 심각하게 퇴사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동양인을 차별하는 저 지배인 밑에서 과연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을까? 이 호텔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내가 퇴사하고 나가면 다시 일용직만 전전하며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지는 않을까? 지금은 그래도 미래에 대한 기대로 하루하루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조금만 더 참아볼까?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죠. 생각에 생각이 꼬리를 물자 한편으로는 나에게 뭔가 문제가 있진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청소부 일부터 해서 그 전에 했던 직장에서도 항상 스스로 퇴사를 했던 적이 없고 거의 다 반강제로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이런 생각까지 하다 보니 나에게도 어느 정도 문제가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저는 이전의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당할 때마다 인종차별에 의한 불합리한 취급을 당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직을 당할 때 종종 비슷한 말을 듣곤 했습니다. 미래를 같이 할 인재와 같이 하는 게 우리 회사의 뜻이네. 자네는 능력도 있고 일도 곧잘하지만 우리와는 같이 할 수 없다는 판단이네. 뭐 이런 식의 반응들이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기분이 나쁘기도 했고 이런 소리가 익숙하다 보니 회사 측에서 직원을 자를 때 둘러대는 레파토리겠거니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문제의 원인을 나 자신에게 찾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을 내리고 저는 호텔에서 업무 분석을 디테일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일 말단의 인턴 사원이었고 제가 해야 할 일들부터 철저하게 분석하기 시작했죠. 답은 간단했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은 호텔을 이용하는 많은 손님들이 편안하게 호텔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었습니다. 프론트 체크인, 아웃, 숙박 정보 등 여러 가지 제공 가능한 전반적인 서비스에 대해 확실하게 파악하고 숙지를 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바뀌기 위해 노력을 하던 도중 또 한 번 저의 열정과 의욕이 박살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흑인 지배인과 연관이 있었는데요. 지배인은 제가 업무 파악을 제대로 하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꼬투리를 잡을 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아예 제가 하지 않은 일을 저에게 덮어씌우고 책임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면 아예 저 스스로 사표를 쓰고 나가라는 무언의 시위 같았습니다. 그 고의적인 속내가 훤히 보이는데도 막상 이런 일이 생기니 스트레스가 쌓이고 사표를 던지고 싶은 욕망이 솟구쳤습니다. 그동안 이 지배인에게 시달리다가 퇴사를 당한 직원들의 심정이 100% 이해가 갔습니다. 지배인은 인종차별주의자가 아니라 그 누구라도 부하 직원을 괴롭히는 재미로 출근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 밑에서 하루라도 더 있다가는 호텔리어로 성공하는 것보다 스트레스로 병들어 죽는 게 더 빠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날은 하루 종일 사표를 쓸까 말까에 대한 고민으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만약 이날 총 지배인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진짜로 사표를 쓰고 일용직을 전전하며 하루하루 끼니 걱정을 하며 살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날 저는 사표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하던 중 총 지배인님의 호출을 받았습니다. 일은 할 만한가? 요즘 마음을 다잡고 열심히 한다는 말은 들었네. 이 늙은이가 자네한테 조언 하나 해도 되겠나? 여태까지 내가 회사 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것에 대한 내용이지. 회사라는 기업은 자네에게 300만 원의 급여를 주면 600만 원치 돈을 벌어다 주는 걸 원하네. 이것도 최소치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가? 기업과 경제 사이클을 생각한다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세. 여기에서 우리 같은 직장인들은 세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지. 대충 급여 받는 만큼만 일을 하는 것, 회사가 원하는 만큼 일을 하는 것, 마지막으로 회사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일을 하는 것. 여기서 일을 하는 것이 양적인 것만은 아닐세. 질적인 부분도 포함되네. 여기서 세 번째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성공하네. 어떤 분야든 말이지.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봐왔던 친구들 중 세 번째처럼 일을 하는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하는 자들을 나는 보지 못했네.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지. 받는 급여만큼만 하는 것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태반이니 말이야. 부디 내 이야기가 자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구만. 그만 나가서 일 보게. 저는 이날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총지배인님은 마치 제 마음속을 꿰뚫어 보고 있는 듯 제 가슴을 후벼 파는 말씀을 해주셨죠. 심장이 요동치고 붕 떠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한 곳에 오래 정착하지 못하고 직장에서 잘리는 일이 많았던 것도 모두 저의 일하는 마인드 때문이라는 걸 깨달았죠. 저는 항상 받은 만큼만 일을 하자는 마인드로 일을 했고
그것이 저의 성공을 방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총집 A님의 이야기를 듣고 깨달음을 얻었고 무엇부터 바꿔나가야 하나 의욕적인 고민이 생겼습니다. 저는 사표를 쓸까 말까 하던 고민도 저를 죽도록 괴롭히는 흑인 지배인에 대한 생각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어떻게 하면 성공을 할 수 있을까에만 매달렸죠. 저는 단순하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제가 맡은 업무를 완벽하게 숙지하고 해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분야가 다른 직원들의 업무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얼마 안가 다른 분야의 업무까지 파악을 하는데 성공했고 한 번씩 그쪽에서 도움이 필요한 순간 도와줄 수도 있는 수준에 이르렀죠. 저는 여기에서도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상급 직책의 업무와 마인드에 대해 분석하고 연구했습니다. 얼마 후 한동안 잠잠하던 흑인 지배인이 또다시 저에게 시비를 걸기 위해 제가 하지 않은 일들을 잔뜩 들고 와서 나무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가 두렵거나 짜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받는 급여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고 있고 회사에서 원하는 것 이상의 것을 하고 있다고 확신했으니까요. 지배인님, 말씀하시는 그 일들은 제가 하지 않은 일들일 뿐더러 불과 오늘 오전에 제가 마무리 지은 일들입니다. 혹시 이런 일들이 또 생길까봐 작업을 하면서 영상을 찍어 놓았습니다. 필요하시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객실 예약 펑크 건이 있고 식음료 부서 쪽에 식재료 문제가 있는 것 같았는데 아직 해결이 안 된 모양이더군요. 종사원들 업무 관리도 중요하지만 호텔에 들어오는 손님들을 확실하고 철저한 서비스로 대접하는 게 저희들의 본질적인 업무라는 걸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지배인님이 바쁘셔서 이 일들을 처리하지 못하고 계신 거라면 제가 도와드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정중하지만 단호한 말투로 또박또박 흑인 지배인에게 대답했습니다. 흑인 지배인은 갑자기 얼굴이 창백해지며 숨을 고르더니 뭔가를 꾹꾹 참는 듯한 표정으로 뒤돌아 가버렸습니다. 제가 지배인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다고요? 아무렴 어떤가요? 이날 이후로 지배인은 저에게 시비를 걸지 않았으니 최고의 반박이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호텔 지배인은 객실 예약 업무, 판매, 접객, 식당, 주방, 홍보 등 호텔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작업들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각종 활동들을 계획하고 종사원들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직책입니다. 경력만 쌓인다고 맡을 수 있는 자리는 아닌 셈이죠. 그런 중요한 직책에 있으면서 개인적인 감정을 우선시하고 본래의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걸 느꼈다면 아마 자존심이 많이 상했을 겁니다. 이날 이후로도 저는 제가 하던 방식을 고수하면서 열정적으로 일을 했습니다. 당연하게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성공을 했고 그와 동시에 객식부서에서 사무부서로 부서 이동 제안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사무부서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승진도 하며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흑인 지배인은 제가 정규직 전환이 되던 날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받고 떠났습니다. 인종차별적인 발언들과 직원 괴롭힘, 업무 태만이 주요 원인이었다고 하더군요. 미국이나 외국에서 거주하는 한국인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아무리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자신의 일이 사랑스러워 보일 때까지 최선을 다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것입니다. 한국인은 강합니다. 화이팅! 미국에서 일용직을 하며 하루하루 연명하다 호텔에 취직을 했지만 지배인에게 인종차별과 모욕을 당하는 고난을 딛고 결국 자신의 목표를 이루고 인생 승리를 이룩한 김민준 씨의 사연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